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동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의 제목은 이렇게 정신이 힘들어 하는데 정신을 왜 자꾸 써?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이렇게 그 한 번 딱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을 이제 겪어서 그 현실적인 문제가 딱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괜히 어떤 생각이 자기가 탁 떠올라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굉장히 정신이 그런 거에 완전히 팍 매여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계속 거기에 끄달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와요. 슬럼프에 빠질 때라든지. 그렇게 정신이 힘들고 마음이 도저히 헤어날 기미를 못 보이고 힘들어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My Favorite Thing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정말로 거기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자기를 끄달리게 하는 그 힘든 그 일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Favorite Thing 가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한테 물리거나 벌한테 쏘이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는 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지. 그럼 더 이상 난 울적하지 않아. 라는 가사가 있죠. My Favorite Thing. 그래서 막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쭉 자기가 생각만 해도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아주 입꼬리가 이렇게 저절로 올라갈 만한 그런 사건들, 그런 내용들, 그런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행복 레시피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통틀어 자기를 행복하게 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항상 목록을 적어 놓고 보는 거죠. 저도 그걸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My favorite thing 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해서 쭉 이제 적어 봤는데, 역시나 자기를 행복하게 한 것들 이렇게 떠올리면 이렇게 이 미소가 이렇게 떠오르죠. 그러면서 이 생각에 빠져듭니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추억들의 생각들이잖아요. 그걸 떠올리게 하는 그 하나하나의 키워드들이 떠올릴 때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거죠. 단어만 그냥 쭉 적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 얽힌 그때그때의 기억들을 다 회상하는 거예요. 소환해내는 거죠. 행복한 기억들을 소환해내다 보면 어느새 이 기억은 잊혀지고, 이 기억이 워낙 강렬하고 좋았던 기억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My Favorite Thing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제가 다시 이렇게 지금 보면서 굉장히 많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는 제가 이렇게 일이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되게 괴로울 때는 제일 첫 번째 제 처방은 사실 멍 때리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그게 안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정신을 잠시 안드로메다 보내요. 그냥. 그리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그 순간에는. 그리고 멍하니 있으면 이내 이제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내 저는 이제 평정을 되찾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돌아오는 게 제 처방식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거더라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가사 My favorite thing.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순간 떠올리는 것들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꺼달리는 게 워낙 스트레스를 심하게 있으니까 이걸 생각하기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좀 평안할 때나 지금 괜찮을 때, 이럴 때 미리 한번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My favorite things.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적다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인생을 통틀어 내가 정말 행복했던 기억들만 다 적다 보면 그게 이제 단어 하나하나로 이렇게 쭉쭉 나열해서 상징화해서 쭉 다시 이제 적어 놓는 거죠. 그걸 이렇게 어딘가에 항상 적어 놨다가 마음이 힘들 때는 그걸 꺼내서 그걸 읽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를 회상을 해 보는 거죠. 그때 그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거기 잠시 가는 거예요. 그 기억 속으로, 그 장소로, 그때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서 흐뭇한 웃음을 지으면서 좀 빠져보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서 잠시 내 힘든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마음이 힘들다라는 얘기는 마음이 일단 방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고갈이 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에너지를 쓸 정도가 아니고 거의 에너지가 방전 상태로 더 이상 머리에 정신을 더 이상 집중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안 나올 때 힘들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땐 충전기에 꽂아놓고 쉬게 해줘야 돼요. 충전기에 꽂는 방법이 충전기 꽂아놓으면 잠시 안 보잖아요. 핸드폰도 꽂아놨을 때는 충전하는 중이니까 잠시 전화기를 꺼두고 꽂아놓으면 충전될 때까지는 꽂아놓는 거죠. 그렇게 꽂아놓는 걸 해놓고 잠시 거기에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잠시 충전기에 꽂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즐거운 것들 생각해 보는 거죠. 지나간 아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억들을 다, 그리고 내가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들을 다 적는 거예요. 그런 것들 쭉 적어 놓고 레시피예요. 그게 자기 행복하게 만드는 레시피거든요. 그걸 쭉 적어 놓고 계속 그걸 보면서 흐뭇한 생각에 빠져보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멍 때리기가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복 레시피를 적어 놓은 것들을 찾아서 그때의 기억을 소환해서 그 정신을 이렇게 하면 다시 충전이 더 빨라요. 전기를 불러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소환하는 것. 그렇게 생각으로 생각을 이기는 법이 있어요. 좋은 생각, 아주 기쁜 생각들을 소환해서 이 생각은 잠시 충전기에 꽂아두고 내 정신이 고갈된 거를 다른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더 좋은 에너지를 가져와서 급속도로 더 충전시키는 방법이죠. 그럼 행복해지면서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벗어날 때 매뉴얼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힘들고 마음이 되게 지쳐 있을 때는 마음을 안 쓰는 다른 일을 하면 되거든요. 정신을 안 쓰는 일을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법은 정신을 안 쓰는 건데, 정신을 안 쓰려면 뭘 해야 되느냐? 아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쁜 일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뭔가에 골똘히 빠져들 수 있는 사소한 것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몰입을 하면 이내 빠져나와져요. 행동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운동하는 거죠. 사실은 땀을 흘리고 운동하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면 몸이 극한 상태로 막 지칠 정도로 막 몸을 괴롭히면서 몸을 많이 쓰면 정신은 안 쓰게 되죠. 왜? 정신이 필요 없는 거니까. 몸만 쓰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는 충전기 꽂아놓고 몸만 쓰는 일을 하다 보면 빠져나와지면서 충전이 다 될 때까지는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는 방전이 됐다는 얘기인데 충전이 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자기를 괴롭히는 일도 충전이 되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이내 쉽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자기 마음이 힘들 때 벗어나는 방법들을, 레시피를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요 근래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럴 때 저를 계속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만들고 끄달리게 만드는 상황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저는 의도적으로 즐긴 면이 있어요. 그런 그 어려움을. 왜? 나는 이걸 깨달음으로 활용해야겠다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정을 마주 대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힘듦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 감정 하나하나를 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 느낄 정도로 그걸 극대화시킬, 오히려 더 나를 극대화시킨다는 말로 그 감정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막 활용하다 보니까 그 감정을 놀이처럼 대한 거죠.
레시피로 대한 거죠. 아, 이 감정은 나중에 이럴 때 써먹어야겠다. 이런 감정을 내가 기억했다가 나중에 내가 작품할 때 이 감정을 고스란히 녹여야겠다. 이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이런 감정이, 이런 디테일한 감정들을 내가 다 기록해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을 했죠. 그게 감정을 마주 대하는 법이에요.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손님처럼 대해서 객관화 시켜가면서 다 마주 대해주는 거죠. 그리고 슬플 때는 슬퍼해주고, 화날 때는 화내고, 두려울 때는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는 불안하고, 모든 감정을 그대로 다 느끼면서 그 디테일한 감정을 다 자기가 일기장에 적듯이 적어보면요,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기장을 열어보면 굉장히 한 감정 한 감정이 새록새록 느껴지는, 그게 느낌이 뭐라고 느껴지냐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이 막 확 요동치는 그런 감정들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놔 보세요. 일기장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원색적인 표현 그대로 다 써가면서 그 감정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받아 적고 해보다 보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그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워낙 감정의 에너지가 크니까. 좋은 에너지가 왔잖아요. 감정의 에너지가 크다는 건 좋은 에너지예요. 파장이 큰 에너지가 그만큼 왔거든요. 그 에너지가 올 때는 그걸 킵해야겠다고 그렇게 착 저장을 해서 계속 적어보는 거죠. 그대로 다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받아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사실은 고스란히 맞아주는 거죠. 덮어두다 보면 언젠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런 방법보다는 맞이해 주는 게 첫 번째 좋고, 두 번째는 그게 정말 안 될 때는 멍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시 넋을 놓고 멍하니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멍 때리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my favorite things처럼 좋아하는 것들, 생각만 해도 흐뭇하게 만드는 것들, 그걸 쭉 적는 거죠. 그리고 떠올려보고,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보는 거죠. 그 생각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는 기억들이잖아요. 그거를 다 떠올리면서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행복에 빠져보는 거죠. 그렇게 푹 행복에 빠져 있으면서 이쪽의 것들이 충전이 될 때까지, 마음이 충전이 될 때 다시 끄집어내서 대해주면 돼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다시 대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세 번째 단계. 그러고는 마지막 이제 단계는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이 감정하고 상관없이 아무 감정이나 정신을 쓰지 않고 오로지 노가다성에 가까운 단순 노동들을 몰입을 하는 거죠. 저는 정말 힘들 때 이렇게 캘리를 써요. 그냥 오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키워드처럼 그냥 하나씩 정성껏 써봐요. 한자 한자 써내려가다 보면 글씨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이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글씨에 쓰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이렇게 보이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캘리를 쓰다 보면. 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늘쌈지를 정리하면 된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그래서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거죠. 청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주변 정리도 해보고, 또 뭐 빨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다림질도 해보고, 이런 살림살이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변에 자기 집을 갖고 보는 거죠. 청소하면서 주변을 정리정돈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면 되고, 일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파일 정리하면 돼요. 어지럽게 널려있던 파일들 하나하나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집중해 보는 거죠. 일이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허송세월이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파일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보든지, 아니면은 뭔가 일기를 쓰듯이 골똘히 쫙 써내려가다 보면 그 써내려가는 그 글씨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딱 정자체로 정성스럽게 쓴다 생각하고 한자 한자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면 글씨 쓰고 있는 그 동안에는 자기가 완전히 몰입해서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면 정신이 충전되기 시작하거든요. 안 쓰니까 정신을. 그 다음에 뛰는 거죠. 그 다음에 막 몸을 많이 쓰는 어떤 그런 운동에 가까운, 노가다에 가까운 운동들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내모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쓰면 또 정신을 안 쓰게 되니까 이내 빠져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자기가 바쁜 곳에 찾아가면 돼요. 바쁜데 일을 맡기면 됩니다. 정신 못 차리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 일을 잠시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을 찾아가면 돼요. 정말로 집에 앉아서 계속 생각을 꼬리를 물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그런 데를 가서 뭔가를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그런 것들을 다 해봐도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그런 것조차도 나는 할 의욕이 없다. 그럴 때는요. 그래 나 죽여라 하고 그냥 딱 내버려둬 보세요. 그 괴롭히는 자기 자신 있잖아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고 탁 한번 줘보세요. 걔한테. 괴롭히는 애한테 말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나 죽여봐라. 모르겠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걔한테 완전히 내맡겨 보세요. 그 감정한테 지 마음대로 가지고 놀도록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 몰라 도저히 나는 내가 다 해봐도 안 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걔한테 딱 줘버리세요. 예. 그러면 신기해요. 걔가 지가 다 가졌다 생각하면 이내 가요. 또 왜 안 잡았으니까. 그게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신이 정말로 힘들 때 그때 정신을 더 이상 쓰지 말고 마음을 쓰지 말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